네, 뭐 가봅시다. 서로소가 뭐였죠? 겹치는 원소가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게 1, 2, 5, 10 B라는 거는 2, 3, 5, 7 C라는 놈은 3, 6, 9 점점점.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는 A와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5번은 야, 설마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영어의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 그치? 영어의 모음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놈이 어떻대? B라는 놈은 A랑 2만 갖는데, A랑 2를 안 갖는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됐나요? 현재 몇 개 가능하냐, 그러면? 네, 8개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서로소인 집합. 그래서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56번도 해봅시다. 네, 뭐 그냥 이런 상황이죠. 이거 뭐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아시면 돼요. 다시 얘랑 서로소래요. 그러면 뭐 해야 돼? 1, 2, 3, 5, 6, 7은 가지면 안 돼요. 맞죠? 그럼 내가 총 6개를 안 갔네. 그럼 나머지 4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됐어요. 그래서 얼마? 가능한 가지수는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6이었다. 넘어갑시다. 오케이. 57.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인데요. A 합 B여 16 A 교비 258 이 조건들 있지? 경원아, 머릿속에 그려지니 어떠한 상황인지? 아, 그래? 대단한데? 뭐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냥 답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지 않니?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를 웬만하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A, B 그리고 전체 집합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안쪽 가장 많이 겹치는 것부터 채우는 게 좋아요. 얘를 먼저 채우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에 258. 그 다음에 A찹이 뭐였지? 순수한 A만 되는 거 70. 됐지? 그런 다음 A 합 B의 바깥쪽 에 16. 근데 U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90을 다 가져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머지를 순수한 B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경원아, B의 원소들은 누구냐? 그쵸? 잘했어요. 2, 3, 4, 5, 8, 9 자, 비구하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3, 4, 9만 쓰는 놈들이 있어.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네. 자, 얘는 2개 다 한 번에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할만할 겁니다. 네, 뭐 잘 구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5, 8번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A 합 B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라는 표현이 있지. A랑 B를 합했더니 전체랑 똑같대.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U의 전체 집합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 다시 이 밖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원소가. 그래서 보다 정확한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U라는 놈이 이렇게 된다면 A라는 놈이 이렇게가 A인 거야. B는 이런 식으로가 이런 식으로가 빈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가 A고 B고. 전체가 다 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둘로. 됐나요? 그래서 원소는 저 안에만 집어넣어야 되고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냥 뭐 하면 된다? A규비 3, 5. 그 다음에 A는 1, 3, 5, 7인데 3, 5 있으니까 1, 7. 그럼 1, 3, 5, 7 채웠고요. 나머지는 뭐 해줘야 돼? 다 B가 갖고 있어야 된다. 여서 B는 2, 4, 6을 또 추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B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 또 이거 3개 더해서 12 쓰는 사람 없어야 돼요. 3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까지 답은 얼마? 20 나오셔야겠죠? 됐죠? 알겠지? 승규야. 네. 처음에 12 썼잖아. 이씨, 많이 적하고 있어. 이씨. 자, 그 다음에 59번도 똑같아요. 뭐냐면 A의 바깥쪽 그리고 B의 바깥쪽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야. A의 바깥쪽은 어디야? A의 바깥쪽 그리고 B의 바깥쪽 겹치는 게 바로 얘들아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가 A랑 B 바깥쪽 겹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 안에 또 아무 원소도 없다란 얘기야. 쟤랑 얘는 똑같은 식이에요. 노란색과 주황색은 참고로 오늘 배울 거야. 무슨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럼 다시 저기는 아무것도 못 쓰네. 그럼 1, 2, 3, 5, 7, 9 다 저 흰색 안에 써야 되고요. A차 B 순수한 A는 5만 있대요. 그리고 B차 A 순수한 B는 1이랑 9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3, 7이 가운데 있어야 되네. 집합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3, 7이나 5만 쓰는 게 아니라 3, 5, 7 쓰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오케이. 얘까지도 수월하셨을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는 60번부터인데 이제 성질들이 너희 눈에 좀 보이셔야 돼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들아, 기억 맞을까 틀릴까? 기억 맞냐 틀리냐? 잘 생각해봐봐. A도 부분집합이고 B도 부분집합이야. 그쵸? A의 모든 원소를 U가 갖고 있고 B의 모든 원소도 U가 갖고 있죠. 그렇다면 A와 B의 모든 원소 다 합해봤자 당연히 U라는 놈이 다 갖고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 됐니? 자, 니은은 고민할 필요 없이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외우라고 했다. 교집합은 차집합은 뭐였지 얘들아? A차 B여라고 나와 있는데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며. 다시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 뒤에 거에. 그쵸? 근데 여집합에 여집합 한 번 더하면 뭐라고 했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잖아. 됐니?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자, 디귿 참 거짓 경원아 디귿. 자, 볼게요. A 합 A 여 합 B래요. 얘들아, 얘부터 해석해봐. 얘 뭐야? A랑 A가 아닌 걸 다 더했어.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 B를 합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얘가 전체 집합이야. 그럼 뭐겠냐? 전체에다가 B를 더해봤자 전체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이해가니? 됐니? 자, 그 다음에 리을. 현주야, 리을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왜? 뭐가 돼야 돼? 그럼 공집합이 아니라? 겹치는 걸 쓰는 거야. 우리 합집합 아니야. 이거 겹치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그림을 그려봐. 이건 썼다 지울 거야. A랑 B가 있어. 근데 A 합 B라는 건 요거 다 색칠된 거야. 근데 A 교 B라는 건 가운데잖아. 그럼 흰색이랑 보라색 겹치는 걸 쓰려며. 가운데지. 됐니? 그래서 A 교 B가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됐냐? 자, 그 다음에 미음. 야,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다. 그때 B차 A는 어떻게 되냐? B차 A.
얘들아, 차집합의 정확한 표현은 내가 뭐라고 했었어? B에서 B랑 A가 겹치는 걸 빼는 거라며. 이해가? 기억나요?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B 교 A는 그냥 뭐야? B야. B가 안쪽에 있고 모르겠으면 항상 상황을 그리라고 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두 개 겹치는 건 B지 그 자체지. 작은 거 나와야지. 그럼 B차 B는 뭔데? 아무것도 안 남겠지. 자기 자신을 뺐는데. 뭐 뭔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미음도 참입니다. 자, 마지막 비읍. 자, A 교 B가 A래. 그때 A 교 B 여를 구하래. 자, A 교 B 여는 뭐라고 얘들아? A차 B라니까. 그럼 A차 B는 뭔데? A차 A 교 B라니까. 두 개 겹치는 것만 빼는 거라며. 됐냐? 그럼 A 교 B는 뭔데? A라며. 이건 문제 조건. 그래서 공집합이 맞네요. 비읍은 참. 자, 이제부터 요거 조금 복잡해요. 니네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얘들아. 잘 정리하시고요. 61, 62 두 개 갑시다.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편해요, 참고로. 네, 볼게요. 자, 요 놈은 양변의 여집합 취하면 어떻게 된다 했냐, 경원아? 성질아 혹시 정리 안 해줬나요? 지난 시간 개념 노트에? 해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야, 만약에 없으면 거기 적어 놓으세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 없어? 요거 표현 있었어, 없어? 성질 응용이라고 해서. 없어? 에이씨. 자, 모르겠으면, 기억 안 나면 적어, 만약에 없다면 적어 놓으세요, 얘들아. 양변의 여집합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 양변의 여집합 취하는 건 우리가 부등식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해가니? 양변의 여집합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A여가 B여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림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뜻이야. 61번은. 됐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저 그림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냐? 경원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몇 번이 답이야? 네, 4번이 답입니다. 잘했어요.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성립 안 해요. 1번은 뭘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1번. 어떻게 바뀌어야 돼? 저기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B가 A에 포함된다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2번은요. A 교 B 두 개 겹치는 거 구하라고 하면 작은 거 튀어나오는 거야. B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3번은 A 합 B 하면 큰 놈이 튀어나와야 돼. A가 튀어나와야 되고 마지막 5번은 야, B랑 A의 바깥쪽을 색칠하면 어떻게 돼요? B랑 A의 바깥쪽이면 여기거든. 그럼 다 색칠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죠. 흰색 부분 남죠, 이 부분. 그래서 전체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항상 성립하는 것. 자, 62번. 야, 5개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래. 그러면 그냥 가장 만만한 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A가 안에 있고 B가 밖에 있고 전체 집합 당연히 있을 거고. 1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얘랑 다른 놈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또는 만약에 2, 3, 4, 5가 다 얘랑 달라. 그럼 답은 1번이겠지. 1번이 혼자 다른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근데 요 노란색을 그리고 보니까 누구는 2번은 1번과 같은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어. 그쵸? 노란색 성립하잖아. 자, 3번 볼게.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A 다 지워지겠죠. 겹치는 거 지우면 3번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5번도 얘들아 잘 봐. A의 바깥쪽에 B를 더하래. A의 바깥쪽은 여기야. 거기에 다시 B까지 색칠해. 뭐야 전체 다 색칠됐네? 그러면 5번은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4번이야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4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자, 63번 가자. 뭐 그림 잘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야, 서로소라는 거는 뭐였다고? 다시 A와 B가 서로소다라는 말은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셨을 때 안 겹치게 그리면 돼요. 문제 없죠? 그럼 기억 참이냐 거짓이냐 현주야? 맞죠. 기억 참. 만약에 식으로도 증명을 해야 된다면 A차비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 A차, A교비 겹치는 걸 빼는 거랑 똑같다니까? 근데 서로 소니까 겹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A 그 자체가 된다. 식으로도 증명은 다 가능합니다. 됐니? 그 다음엔 니은 맞죠? 별표 쳐놓으세요 얘들아. A가 B의 바깥쪽이고 또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양변에 여집합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 B가 A의 바깥쪽에 있다라는 뜻이야. 얘는 서로소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의 바깥쪽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서로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괜찮나? 사실 지금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다 서로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디귿 맞는 말이죠. 왜? A교 B의 여는 공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전체 집합이죠. 이건 성질로 썼던 겁니다. 우리 노트에. 됐냐? 리을은 보자마자 아니죠. A랑 B를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되진 않죠. 저 그림상. 미음 돼 안 돼? 미음 돼 안 돼 얘들아? A의 바깥쪽 에 B까지. 이거 색칠 안 됐네. 그래서 미음은 안 됩니다. 괜찮을까? 자, 마지막 비읍 되냐 안 되냐? A교 B차 A는 저 기억에 의해서 얘도 A교 B예요. 그냥 뒤에 게 그냥 B랑 똑같죠. 그래서 서로 소니까 겹치는 게 없겠네요. 비읍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살짝 좀 귀찮아진 것 같아.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니고 귀찮아진 것 같죠?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18쪽의 맨 위에다가 또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고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부분집합의 개수를 돌려서 말하는 형태라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4번. 근데 문제는 쉬워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얘들아 A교비 뭐냐? A교비 뭐예요? A교비가 뭐야 원소가? 니네 말 안 하면 신신 안 줄 거야. 자, 4, 5를 포함하는 X. A 합 B는 뭐지? 경원아? 오케이. 야, 이렇게 쓰니까 뭐가 된 거야? 아이씨, 이거 이미 앞에서 풀었던 거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돌려 말한 거지. 연산까지 섞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는 X는 요놈의 부분집합이라니까. 근데 뭐는 꼭 갖고 있다. 4랑 5는 꼭 갖고 있다.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됐냐? 그래서 얼마죠? 이 몇 번 곱해 얘들아? 5번 곱해지겠죠? 나머지 놈들. 맞아. 그래서 32가지의 X가 존재하겠습니다. 괜찮지? 근데 이걸 또 한 번 더 돌려 말하는 느낌이죠.
A 교 X가 X라는 건 무슨 말이냐? A 교 X가 X는 동규야, 둘 중에 작은 게 튀어나오는 거야? 큰 게 튀어나오는 거야? 교집합을. A랑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어. 둘 중에 그럼 작은 게 나온 거야? 큰 게 나온 거야? 교집합은. 작은 거. 좋아요. X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A차 B 합 X가 X. 자, 그럼 승규야. A차 B도 하나의 집합이야. 집합과 집합을 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큰 거 나온 거야? 작은 거 나온 거야? 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A차 B가 X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봐봐. X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 내가 X에다가 뭔가를 더했어. 근데도 X 그대로래. 그럼 얘가 추가한 원소들은 이미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A차 B가 X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라고 그 말이. 됐냐? 그럼 A차 B는 뭐죠 얘들아? A차 B는 1, 2, 3. 걔가 X의 부분집합인데 X라는 건 1, 2, 3, 4, 5라는 놈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X는 어떻게 된다? 1, 2, 3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나오는 경우의 수 4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할만하지? 자, 6566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 빠르게 해봅시다. 빨리 하고 쉬어보도록 합시다. 야, 일단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냥 해석을 해볼게. A가 원소를 갖고 있었는데 X랑 겹치는 걸 뺐더니만 다 지워졌대. 그럼 A가 갖고 있는 원소들은 X도 다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뺐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야. 정의를 아셔야 돼요. 부분집합의 정의가 뭔데? A의 모든 원소를 X가 갖고 있으면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며. 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되더라.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내가 B에서 X를 차집합했는데 그대로 B다. 하나도 못 뺐다. 겹치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므로 뭐야? 서로서로한 얘기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정리. X라는 놈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내가 1, 2, 3, 4, 5, 6, 7, 8, 90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초록색에 의해서 1, 3, 5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황색에 의해서 7, 8, 90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서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8가지가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됐나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66번 노 체크.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놈은 원소가 안 사라져. 맞아? 합집합은 A의 원소 있는데 거기에 X의 원소도 추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 얘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같으려면 얘도 1, 2, 3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B는 3밖에 안 갖고 있어. 이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X가 1, 2라는 원소를 꼭 가져야만 해요. 내 말 이해 갈까? 왜? B는 3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일단 얘가 1, 2, 3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 됐니? 두 번째, B가 3, 6, 11을 갖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B 합 X에도 3, 6, 12라는 원소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그럼 좌변에도 3, 6, 1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A가 3밖에 안 갖고 있잖아. 그럼 6이랑 12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
x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꼭. 이해가요? 지금 꼭 가져야 되는 것만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x는 1, 2와 6, 12라는 원소 4개를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x는 u의 부분집합이므로 요놈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저기 아래 적었던 것처럼 1, 2는 꼭 가져야 되고요. 6, 12도 꼭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답이 4가지가 가능하겠죠. x가 될 수 있는 놈은. 됐나? 네. 잠깐 쉬었다가 연산법칙 할게요. 네. 자, 수학에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수를 알려주고 연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연산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집합도 동일해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야, 얘들아. 니네 연산법칙 총 3가지 배웠어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무슨 법칙? 첫 번째, 교환법칙. 좋습니다. 자, 교환법칙이 되는 것들. 우리 연산 4가지가 있었는데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자리 바꾸는 거거든. 그럼 합집합은 자리 바꿔도 될 것인가? 교집합은 자리 바꿔도 될 것인가? 차집합 되냐? 여집합 되냐인데 여집합은 뭐야? 여집합은 두 집합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놈 가지고 가는 거니까 교환 자리 바꿀 놈이 없어. 그쵸?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아요. 똑같아. 숫자에서도 2 빼기 3이 3 빼기 2랑 같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하고 대신 이 둘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왜? A의 원소랑 B의 원소 다 합쳐서 쓸 거야? B의 원소랑 A의 원소 다 합쳐서 쓸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교집합도 A, B 겹치는 거, B, A 겹치는 거 말장난이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결합이라는 거 말 그대로 묶는 건데 묶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예요. A 합 B 합 C가 있는데 얘는 A 합 B 합 C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괄호를 다 풀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A교 B 그리고 교 C 나 A교 B교 C 하나 다 동일합니다.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공통점이 있는데 얘들아 어떤 공통점이냐면 연산 종류가 1개예요. 연산 1개에 대한 법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로 쓸 법칙인 분배법칙은 연산이 2종류가 섞여 있어야 분배법칙을 얘기할 수 있어. 한식에. 니네가 처음 배운 분배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야? 얘는 2A 더하기 2B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이 식 안에 이미 연산이 2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분배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집합에서의 분배법칙 또한 합과 교가 섞여 있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A 합, B교 C. 얘는 뭐랑 똑같아? A 합이라는 걸 분배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 합 B를 하고 A 합 C를 한 다음 교집합한 것과 같다. 이거 잘 봐야 돼. 헷갈린다. 그치?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 합 C에다가 교 B를 분배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A 교 B를 하고 그 다음은 C교 B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합쳐라 라고 쓰시면 된다고. 요게 분배법칙이야. 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 헷갈리면 안 돼.
그거 구분하라고 연산 개수 알려준 거야. 결합은 연산이 다 같을 때 쓰는 거고 분배는 연산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거다. 알겠죠? 차이점. 됐니? 자, 마지막.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에서 배웠던 연산법칙과 동일하고요. 네 번째로 집합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사람 이름이겠죠. 집합에서만 사용되는 거. 왜 드모르간 좀 기억났어? 자, A 합 B가 있는데 요 놈의 전체 여집합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앞에서 문제 풀면서 나왔어. A 합 B의 바깥쪽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였냐면 A의 바깥쪽, B의 바깥쪽의 교집합이었습니다. 됐니? 자, 기억하기 편하게 하는 거 뭐냐면 전체 여집합은 얘들아 다 반대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A는 A여로, B는 B여로, 합은 교로. 이해갈까? 그렇다면 A, 여, 교, B에 전체 여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A, 여에 다시 여집합을 취하면 A가 되죠. 교의 반대는 합입니다. B의 반대는 B의 여다. 이렇게 괄호를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만 쓸 거고요. 요 내용 가지고 19쪽에 있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하신 다음. 네, 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67번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얘들아? A, B, C를 각각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용하려면 분배 법칙 쓰라는 얘기인 거죠. A 합집합을 분배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뭐야? A 합 B 나와 있는데 1, 3, 5 얘는 4, 5, 6 겹치는 것을에 답은 5라고 쓰셔야 되고요. 중괄호 안 쓰면 틀립니다. 됐지? 중괄호 안 쓰면 틀려, 얘들아. 자, 68번은 눈치껏 위아래 바뀐 거 체크해봐 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얘만 바뀌었다. A, B의 자리만 바꿨었죠.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거 교환 법칙입니다.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어때요? 야, 이게 다 합이니까 누구를? 중괄호를 뒤쪽 두 개가 아니라 앞쪽 두 개로 옮겨간 거잖아. 똑같은 합집합이니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사용한 거죠. 이해 가죠? 됐어? 자, 세 번째는 뭐지? 이렇게 결합을 썼더니만 얘들아 비교라는 공통이 있고 가운데는 반대로 합이잖아. 그래서 뭘 쓰자? 비교로 묶었다.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 활용된 겁니다. 세 번째 다에 들어갈 말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쉬울 거라서 굳이 식을 더 안 썼어요. 라 뭡니까? 묶는 거 그리고 괄호 푸는 거 모두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분배 법칙이야. 그리고 마지막 마에 들어갈 건 자리 바뀐 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쓰시면 네, 68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69번 A 아니까 A 여집합 구해도 돼, 얘들아. 정 모르겠으면 A 여집합을 구하세요. 1, 2, 4, 5, 7, 8, 10까지인가요? 10. 마찬가지로 B 여는 뭡니까? B 빼고 다 써야 되니까 짝수들 2, 4, 6, 8, 10. 이걸 합한 다음에 A랑 겹치는 거 쓰면 돼. 그래도 답 나와, 당연히. 알겠죠? 근데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예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합 법칙 아니야. 두 연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야.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죠? 야, 그럼 봐봐. A랑 A가 아닌 것에 겹치는 건 당연히 없어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거기에 A 교 B 열을 합집합하래. 야, 그러면 공집합을 합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야? 그냥 A 교 B 여야. 그럼 A 교 B 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A 찹이랑 똑같다며 성질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이건 구할 필요가 없어. 답 구하는데. 흰색으로 다 해결 가능하잖아. A 차 B를 하면 뭔데? A랑 B를 차집합 겹치는 것만 지워져. 그래서 뭐만 남아? 6만 남습니다. 중괄호 안 쓰면 또 틀리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괜찮을까? 야, 식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해서 너희 70번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못할 거예요. 시도만 해볼게요. 잠깐 짧게나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70번 한번 해볼게요. 네, 아마 뭐 1번이 가장 만만할 거고요. 뭐 4번도 만만하긴 합니다. 4번 솔직히 답이 바로 보이죠? 순수한 A와 순수한 B는 겹치는 게 없겠지. 답이 공집합이라는 거 눈에 보이면 참 뭐 다행이죠. 혹시나 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긴 한데 혹시나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걸 뭐 보여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행평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면 자, 얘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1번이 가장 만만합니다. 공통이고요. 연산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A 합을 묶어버리죠. 야, 비교 비여 뭐냐, 경원아? 비교 비여. 네, 공집합입니다. 그럼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 해봤자 A 그 자체겠죠. 1번 답은 A였어요. 이해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하라고 하면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야 돼. 두 번째, 2번은 얘들아, 차집합은 법칙을 못 써. 그래서 너희가 우선 차집합이라는 걸 없애야 돼. 어떻게? 교비여로 바꿀 생각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차집합은 무조건 교여로 바꿔야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쟤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내가. 그쵸? 쟤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괄호를 풀어헤치려면 얘들아 전체 여집합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쓸 법칙은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A여 합 B라고 써야겠죠. 드모르간에 의해서. 그럼 이제 괄호를 풀 거야. 결합이냐 분배냐 승규야? 결합 써야 돼 분배 써야 돼. 저 괄호를 풀어헤치려면. 그렇죠. 분배. 연산 다르면 분배, 연산 똑같으면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산 다르잖아. 그러면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 수 있는 거야. 얘랑 요 놈으로. 그럼 얘 또 나왔네. 누가? A랑 A가 아닌 것에 겹치는 거 없다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A교 B입니다. 더 이상 뭐 간단하게 줄일 수는 없죠. A랑 B를 모르니까. 됐지? 아, 그럼 이제 뭐 얼추 뭘 써야 될지 알 것 같아. 그래서 3번도 빠르게 가시면 돼요. B여 합 A 교 B여로 먼저 바꾸고 전체여.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B여 합 드모르간 A여 합 B. 자, 요번에는 연산이 다 동일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결합입니다. 결합은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괄호 없이. 결합입니다. 결합. 그 다음에 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뭐가 돼? 교환 법칙 성립하죠. 교환 법칙을 쓰고 나면 얘들아 요놈 둘의 합을 먼저 해도 되잖아. 다시 한번 결합. 얘 뭐야 경원아?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이. 전체 집합이죠. 자, 낚시에 걸려드네요. 야, B랑 B가 아닌 걸 다 더했으면 전체 다겠죠. 그럼 거기에 내가 뭔가를 따로 더해봤자 의미 없이 전체 집합입니다. 3번의 답은 전체 집합이었어요. 자, 4번은 뭐 답은 바로 공집합 나오는데 얘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A교 B여 교
비교 A여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결합법칙에 의해서 괄호가 풀어 헤쳐지면 돼요. 그냥 그대로 다 괄호 풀면 돼요. 그럼 이제 교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 해, 순서를. 관련 있는 놈들끼리. 야, 그러면 다시 한번 결합을 쓰면 얘 그냥 공집합이야. 얘도 그냥 공집합이고. 공집합끼리 교집합 해봤자 공집합이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됐냐? 힘들죠? 여기가 조금 이제 고비긴 해요, 집합에서. 자, 71, 72를 할 건데요. 71은 정리해서 답을 구하는 거고요. 72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각각 정리해서 똑같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각각 정리해야 되는 거. 일단 둘 다 도전합시다. 시작. 가자. 자, 일단 71번은 얘들아 이거 진짜 정리할 자신이 너무너무 없으면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다면 사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하셔도 되긴 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3, 4가 겹치고 1, 2에 여기 5니까 밖엔 6만 있겠네. 요거 가지고 저거 집합 구해서 그냥 합집합 하셔도 돼요. 알겠죠? 뭐 시험 볼 때는 어떻게라든 풀어야 되니까. 근데 뭐 정리를 한다면 당연히 교열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A여 합 B가 될 거고 거기에 다시 A여를 합하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냐? 그러면 연산이 동일하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A여 합 B 합 A여가 됩니다. 얘들아 A여에 A여를 먼저 합집합해도 되죠? 그쵸? 교환법칙 하면 되니까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똑같죠? 자기 자신도 한 건데 그대로겠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A여 합 B를 구하라고 한 게 되겠죠. 됐냐? A여의 원소는 뭔데? 5, 6 거기에 B를 더하면 3, 4, 5,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18. 됐지? 자, 72번 성립합을 증명하라는 얘들아 보통은 한쪽을 정리해서 반대편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조차도 귀찮다면 왜냐면 얘를 정리한 다음 다시 차집합 만드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각각 정리하세요. 각각. 2번 하는 거 같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고요. 뭐 이 오른쪽은 좀 이따 합시다. 이렇게 써지는 거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A교, B여, 교, C여로 정리가 된 거야.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럼 오른쪽은 A교 뒤에 거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집합, 어떤 집합, 차집합, 어떤 놈이면 교집합의 여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A교, B여, 교, C여죠. 그러면 또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냥 괄호를 풀어버리면 되지. 그럼 둘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당연히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갈까요? 뭔 말인가? 조금 이제 귀찮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어떤 법칙을 써야 하는지만 잘 알면 그래도 연습 좀만 하면 해볼만 할 겁니다. 넘어갔어. 마지막 페이지 73번. 자, A 합 B 교 A여 교 B의 전체 여가 A교 B랑 똑같대요. 자, 야, 요게 성립할 때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원래부터 똑같다가 아니야. 그쵸? 얘를 정리해서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 그냥 얘랑 같다가 성립할 때 어느 특정 상황을 준 거야. 알겠지? 그 상황을 보다 쉽게 알기 위해선 요 놈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내가 정리를 꼭 해야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드모르간 A 교 B여. 합 미안해. 와씨 꼬일 뻔했네요. 여기까지 됐니 드모르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자? 합의 교인데 공통이잖아. 공통인데 반대. 분배 법칙. 그래서 A 합으로 묶으시면 남는 게 비교 비여입니다. 경원아, 비교 비여. 공집합. B랑 B가 아닌 것에 겹치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A에다가 뭐 하면 공집합을 합해봤자 그냥 A 그 자체겠지.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건 뭐야? 좌변을 정리했더니 A인데 그 A가 A교 B랑 같을 때라는 말이지. 요게 성립할 때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맞는 걸 고르래. 됐니? 야, A가 A교 B랑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A가 작은 놈이라는 얘기죠. 이 상황일 때를 물어보는 거다. 됐니? 그럼 이 상황일 때 성립하는 거 체크해 볼게. 기억은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니은은 되죠. 왜? A가 B에 포함되면 아까 알려드렸다. 여집합 취하면 반대 방향 된다고. 그래서 니은은 됩니다. B여가 A여에 포함된다. 맞죠? 디귿 안 되죠. A랑 B를 합하면 B가 돼야지 A가 아니라. 됐니? 리을 된다 안 된다? 리을. A의 바깥쪽과 B를 색칠하면 전체가 색칠되는 거 맞다. 마지막 미음. B차 A로 보시면 돼요.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있으면 이게 좀 더 편해. B차 A를 하시면 공집합이 아니라 조금 남죠. 공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 리을이었다. 자, 7475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두 문제 빨리 풀고 집에 갑시다. 네, 가봅시다. 자, 뭐 둘 다 정리하는 문제라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좌변 뭐 74번에 좌변 요거 정리 좀 하자 얘들아. 근데 걸림돌 하나 있다. 저 차집합이 있으면 법칙 내 맘대로 못 쓰니까 무조건 차집합부터 처리합시다. 그래서 A 교 B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야겠죠. 합 B 교 A 여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럼 중괄호 안에는 뭐가 됐어요 얘들아? 중괄호 안에는 교 B라는 공통이 있잖아. 연산 반대고. 그럼 뭐 해야 돼? 저 중괄호 안에서 분배 법칙 써야죠. 뭘로 묶어? 비교로 묶을 생각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돼? 쌤 얘는 교비인데 교환 법칙 성립하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A 합 A 여가 됩니다. 묶어주시면. 경호의 차례네. 경호나 이건 또 뭐라고? A 합 A 여는 네 좋습니다. 전체 집합이에요 얘. 그럼 얘들아 B랑 전체 집합에 겹치는 건 당연히 뭐겠니? B랑 전체 집합에 겹치는 건 뭐겠어? 승규야? B야 B. 그래서 B 합 A만 남게 돼요 좌변이. 근데 그게 뭐랑 똑같대? 는 A랑 같대. 야 B랑 A를 합했더니 그냥 A야. A가 큰 놈이야. 즉 지금 상황은 뭐다? B가 안쪽에 있는 상황이다. A가 더 큰 상황이다. 그럼 저거에 맞는 거 몇 번? 답 4번이 됩니다.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75번도 좌변 정리합시다.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처리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얘는 A 합 B의 차를 교로 바꾸고 뒤에 거 전체에 여집합 취해 주시는 거라고. 여기 있던 차는 교여로 바뀐다. 그럼 이제 괄호 풀기 위해서 드모르간 A 합 B 교 A 합 B 여. 자 경원아 그 다음 써야 되는 건 무슨 법칙?
분배 분배 법칙. 연산 다르고요. 공통이 있으면 분배 법칙. 그래서 A 합으로 묶으시면 남는 건 비교 비여. 경훈아 마지막인 것 같다. 비교 비여는 뭐니? 공집합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선 그냥 A만 튀어나오는데 그게 우변에 있는 A 합 B랑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B가 더 작다. A가 더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니? 자, 오늘 질문 처리하고 가고 싶은 문제 있으면 그것만 처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합 저 108쪽까지 풀어봅시다.